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욕에서 영화 공부하고 돌아온 언니의 비디오 대여점 오픈하는 날 영화마을입니다.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뉴욕에서 영화 공부하겠다고 한 지도 어느덧 1년 반이 되었습니다. 3년짜리 코스라서 이제 절반 정도 왔는데요. 그 후로도 계속 뉴욕에 있을지 어떻게 될지 한치도 알 수 없지만 뉴욕에서 살 때 이런 목소리로 이런 생각을 했었지, 이런 걸 느꼈었지 남겨두고 싶어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맨하탄은 영하 13도를 기록 중인 토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주말 내내 눈보라가 몰아친다고 해서 뉴요커들이 전반적으로 찝거 모드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사실 좀 호들갑처럼 느껴지긴 해요. 지금 뉴스에서 장보기 사재기 한다고 줄 선다 그러고 다음 주 수업도 다 취소되고 줌 수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직은 엄청 춥기만 하고 눈이 내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서 사실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영하 19도에도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하고 눈이 온다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큰 일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지금 주말 내내 모두가 폭풍 전야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눈이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96번가에 있는 조계사 뉴욕 지점에 가서 아침 법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에 부처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대로 된 불교 신자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그리고 자꾸 필요할 때만 잠깐 부처님 찾고 그래서 민망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중생인 거겠죠. 아직 그래서 해탈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런 중생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이제 이걸 녹음해 놓고 이제 옷 잘 껴입고 다녀올 예정입니다. 집에서는 지하철로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보려고 하고, 혹시 뉴욕에 계시는 불교 신자분들 아니면 저처럼 야매로 잠깐이라도 급하게 부처님이 필요하신 분들은 96번가에 있는 조계사 구글맵에 JOGEI 조계 템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서도 그냥 절 가는 걸 좋아해서 뉴욕 와서 한두 번 와보다가 이제 주지 스님이랑도 친해지고, 그리고 그 주지 스님이 이제 떠나고 새로운 주지 스님이 왔다고 하는데 새 주지 스님이 온 이후로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오늘 겸사겸사 새 주지 스님한테도 인사드릴 겸 좀 제가 부처님의 원력이 필요한 것도 조금 기도 드릴 겸, 그리고 오늘 무슨 24일 기도를 마무리하는 행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 비건 오뚜기 카레 같은 것도 주시고, 후식까지 트레이더조 커피랑 빵도 주시고, 가끔 사람이 없으면 떡이랑 과일 남은 것도 챙겨주십니다. 아시죠? 뉴욕에서 한 끼 먹으려면 거의 2, 30불씩 하는데 굉장히 관대하고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거 한 번씩 얻어 먹을 때마다 항상 몇 불이라도 보시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뉴욕이라서 그런지 보시를 페이팔로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가서 밥 먹고 보시하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팟캐스트 이름을 영화마을로 지은 이유는요, 최근에 이런 생각을 되게 자주 했어요. 만약 이 세상에 정말 평행우주가 있고 아무 시간이나 아무 공간에 있을 수 있다면, 거기서 존재하는 또 다른 내가 만약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뭘 하고 있을까? 그래서 사실 제가 돌아가고 싶은 시간과 공간은 한 30년 전쯤에 좀 지금보다 기술이 좀 덜 발달된 때로 돌아가서 AI랑 메타버스랑 스마트 어쩌고가 좀 없는, 좀 느리고 심플한 세상에서
아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작은 조용한 동네들에서 이제 영화마을 가맹점을 하나 운영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뭐 옛날에 박찬욱 감독님도 화곡동인가 어디에서 영화마을 가맹점 하나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참 그런 시절을 지나올 수 있었다는 게 되게 부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멀리 뉴욕까지 와서 영화 만든다고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돈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까지 멀리 올 게 아니라 작은 비디오 가맹점 카운터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슬슬 비디오 추천 같은 거 해주면서 커피 믹스 마시면서 뚱뚱한 모니터로 그냥 이달의 비디오 같은 거 보면서 뭐 단골 손님도 오시면 뭐 빌릴지 혼수 같은 거 두는 가맹점 점장님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 저의 여러 성정이나 뭐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해 봤을 때 더 적합하지 않나. 그리고 조금 더 평화롭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는 영화 마을이라는 게 다 폐업하고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어떻게든 인터넷상에 저만의 영화 마을을 하나 오픈한다는 심정으로 영화 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아마 앞으로도 영화의 진지한 리뷰는 안 하고 그냥 영화 주변에 정말 영화 마을에서 나눌 법한 대화들, 일상적인 것들, 하지만 영화와 슬쩍 닿아 있는 얘기들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주저리 그냥 저 혼자 아마 할 것 같고 어리신 분들은 사실 아예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 나이를 짐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비디오 테이프라는 걸 직사각형으로 생긴 비디오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나면 이제 작은 장난감 자동차처럼 생긴 그런 세단 자동차처럼 생긴 기계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거기에 비디오를 넣으면 비디오가 이제 되감기가 돼요. 다 본 비디오가 이제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제 비디오 기계에 넣었을 때 처음부터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왜 카운터에서 옛날에 비디오 방에서는 누군가 이제 사람들이 그거 반납하면 비디오 되감기 기계에 넣는 것만 열심히 하는 알바생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들어서 갑자기 그 미셸 공드리 감독의 비카인드 리와인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말 그대로 비카인드 리와인드 반납할 때 되감기 부탁드립니다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비카인드 리와인드라는 이름을 가진 비디오 가게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잭 블랙이 주연인데 잭 블랙이 이제 친구가 그 비디오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잭 블랙이 어느 날 무슨 송전탑 무슨 발전소 뭐 이런 데 가서 감전을 당하고 와요. 그래서 온몸에서 이제 자꾸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된 거예요. 무슨 전자기파 같은 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잭 블랙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그래서 그 비디오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친구를 도와주러 가는데 그 또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어리신 분들을 위해서 비디오라는 거는 안에 약간 필름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감겨 있거든요. 그 플라스틱 안에. 그래서 잭 블랙의 몸에서 나오는 그런 전자기파가 그 비카인드 리와인드 가맹점 안에 있는 모든 비디오의 데이터 내용을 싹 다 날려버리는 거,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알바생인데 말하자면 약간 수습사원이라서 사장님한테 좀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장님이 돌아오기 전에 이 이슈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잭 블랙이랑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둘이 그냥 가내수공업식으로 영화를 직접 만들어요. 말하자면 비디오를 채워 넣는 거죠. 본인들이 만든 영화로. 근데 그게 참 이상적이게도 그들이 제작한 영화가 담긴 비디오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비카인드 리와인드가
성황리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 그런 해피엔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한번 좀 봐보셔도 좋을 것 같고 2009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영화마을이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만화방 같은 게 그래도 동네에 한두 개씩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약간 교보문고 냄새하고는 좀 다른 좀 쿰쿰한 종이 냄새가 나는데 이게 약간 재생용지를 엄청 많이 모아놓은 손때 묻은 재생용지를 엄청 모아놓은 그런 공간의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들도 다 플라스틱 케이스 엄청 약간 큼지막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이제 각각 담겨 있어서 그 냄새가 항상 났었는데 그게 이제 마음의 안정감을 참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가격이 정말 뭐 2권에 500원, 뭐 1권에 300원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연체료도 뭐 일주일 연체 해봤자 뭐 1,0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엄마가 비디오 방에서 같이 가서 너가 오늘 보고 싶은 거 골라봐 한 다음에 뭘 하나 빌려줬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플러버라는 만화인데 이게 약간 실사랑 만화의 혼종인 거죠. 사실은 플러버가 이제 약간 3D 애니메이션으로 된 초록색 슬라임 크리처 같은 건데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로빈 윌리엄스랑 같이 뭐 모험을 떠나는 뭐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그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 그렇게 오늘 볼 거를 하나 이렇게 정해서 또 돌려주기 전까지 그거를 시청을 완료하고 되감기까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를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아서 다시 거기 가서 반납을 했던 그 1년의 날들이 지금은 미화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사실 너무 번거로웠겠지만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영화 마을 뭐 으뜸과 버금 온갖 동네 만화방이 다 없어졌는데 거기 가맹점 사장님이었던 분들이 다 어디서 이제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에서 잘 살고 계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아마 이제는 넷플릭스를 집에서 보시겠죠? 제가 그래서 이 팟캐스트에서 이제 항상 매주 뭘 할 거냐면 제가 그냥 영화마을 가맹점의 카운터에 앉아있는 약간 나른한 알바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주 제가 뭘 볼지 뭘 들을지 좀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대단한 깊이로 비평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정도의 선일 것 같아서 이번 주 뭘 빌려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 개강을 안 해서 좀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영화를 보러 진짜 많이 다녔고 영화를 일주일 동안 4편이나 본 것 같아요. 그리고 4편 다 영화관에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2편을 일단 먼저 추천을 드리자면 2편이 공교롭게도 제가 연속으로 봤는데 사랑하는 아이가 죽는 내용이어서 사실 보기 조금 힘들었는데 둘 다 작품성이 너무 좋아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첫 번째는 클로이 자오 감독의 햄릿 이번에 아카데미 작품상에도 노미네이트가 됐고 한국에서도 아마 개봉을 했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햄릿이라는 영화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어떻게 리메이크해서 만든 영화인가? 라는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사실 햄릿 원작과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이 햄릿을 집필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뭐 상상하면서 쓴 소설을 리메이크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가족사를 다루고 있어서 이것도 사실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았던 점은 뭐냐면 이제 그게 후반부는 연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아들을 이제 연극으로 승화시킨 걸 보면서 그걸 그 엄마가 말하자면 치유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연극의 연출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다채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웃기게도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제 너무 의학이나 위생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가 않아 있으니까, 뭐, 사실 아이가 죽거나 뭐 아파도 뭐 어쩔 줄을 몰라요. 그냥 뭐 야생의 풀 그냥 짓이겨서 발라주고 뭐 이런 게 그 할 수 있는 전부고, 그래서 뭐 애 낳다가도 막 죽고 이러는 게 너무 흔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물론 최근에 너무 발달된 기술이 버겁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15세기랑 지금 2026년에 이 AI가 번복된 이 정신없는 세상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지금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상당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정말로 폴 메스칼이랑 제시 버클리가 나오는데 둘 다 연기 너무 잘하고 영상미도 너무 아름다워서 개봉하면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쉐리앤 다비스 감독의 All That's Left of You입니다. 제목을 직역하자면 너에게서 남은 것.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얘기라서 아마 한국에서는 개봉이 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OTT에 업로드가 되면은 찾아보시길 바라고,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인의 아들이 이스라엘과의 격화된 갈등 시위에 나갔다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진 아들을 치료하려면 또 이스라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전시 상황이라서 병원도 없고 막 허락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원에 가서 뇌사 상태를 진단받는데, 그때 그 병원에서 장기 기증을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가족은 이제 딜레마에 빠지죠. 사실 장기 기증을 하면 그게 어떤 이스라엘인이 이식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식받은 심장으로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이려 들 수도 있는 건 거예요. 말하자면 내 아들의 심장을 기증했는데 그게 나의 동족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장기 기증을 할 때 반드시 장기 기증을 받는 사람한테 이건 팔레스타인인의 장기다 라는 점을 고지를 해달라고 꼭꼭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구성적으로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결국 어떤 이스라엘인이 이 아들의 장기를 이식을 받게 되고, 이게 거의 70년이 넘는 세월을 다루는 영화인데, 그 장기를 이식받은 이스라엘인하고 이 죽은 아들의 엄마하고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엄마가 지난 70년의 세월을 그 이스라엘인에게 있었던 일을 읊어주는 식으로 영화가 액자 인터뷰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 이것도 한국에서 아마 개봉을 할 것 같은데, 클레버 멘도사 필류,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클멘 필리라고 항상 검색을 해서, 브라질 감독님의 시크릿 에이전트입니다. 이것도 오스카 뭐 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됐다고 알고 있고, 영화가 굉장히 길어요. 2시간 반인데 사실은 제가 브라질 역사나 뭐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영화가 더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영화가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고, 브라질 자체가 정말 도시의 미관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세트 디자인으로 한 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색감 자체가 엄청나게 화려하고, 그 되게 자주 나오는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그 공중전화 박스 하나도 너무너무 귀엽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지점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극 톤으로 쭉 이어지는데 중간중간에 굉장히 코믹한 초현실적인 톤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톤들이 너무 튀는데 또 그게 신기할 정도로 영화에 잘 녹아들어서 굉장히 이런 시도도 참신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이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국인 감독 이름을 제가 발음을 못하겠는데, 추시경의 왼손잡이 소녀, Left-Handed Girl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앞에 세 영화들에 비해서는 좀 가볍게 보시기가 좋을 것 같고, 아노라로 유명한 션 베이커 감독이 제작에 참여해서 조금 더 홍보가 잘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화 추천은 이렇게 이번 주에 4편이고요. 최근에 들었던 노래 중에 좀 좋았던 거는 미츠키라는 가수가 있는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오랜만에 새 앨범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싱글 하나만 공개됐는데 Where's My Phone이라는 진짜 말 그대로 방 한가운데서 내 핸드폰 어딨지, 내 핸드폰 어딨지 계속 찾으면서 약간 미쳐가는 그런 싱글 하나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고 앨범 자켓에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싱글 먼저 들어보시면서 새 앨범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부처님의 원력이 필요한 떨리는 면접을 하나 앞두고 있어서 소녀시대의 더 보이즈라는 노래를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 이 노래를 왜 반복해서 들었냐면 멘탈 단련을 위해서 이게 가사가 거의 사람을 죽비로 내리치듯이 시작을 해요. 멜로디가 거의 없으면서 거의 명령하는 나레이션처럼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겁이 나서 시작조차 안 해봤다면 그댄 투덜대지 마라 좀. 주저하면 기회는 모두 너를 비켜가. 가슴 펴고 나와봐라 좀.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선언처럼 들려서 멘탈 강화를 위해서 여러 번 들었는데 멘탈 강화가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소녀시대 노래를 상당히 여러 번 들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블러의 데이먼 알반이 고릴라즈로 또 새 앨범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싱글이 몇 개밖에 공개가 안 됐는데 원래 데이먼 알반이나 블러 좋아하시던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해피 딕테이터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매주 캐주얼하게 뭘 볼지, 뭘 들을지, 뭘 읽을지 등등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hj2682 골뱅이 콜롬비아.edu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법회를 갔다 왔고요. 사실 오늘 이상하게 법회가 되게 좋더라고요. 추운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고 영하 13도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약간 신년 맞이의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모두가 해피 뉴 이어 인사를 하면서 관세음 보살을 수백 번을 반복하는 한 거의 10분 정도의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클럽에서 왜 같은 비트를 수백 번 반복해서 들으면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처럼 정말 관세음 보살을 수백 번 반복하면서 그 연부를 외시는데 정말 잠깐 무아지경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사실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는 못했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밥은 안 먹고 일단 집에 왔고 오늘 받아온 신년맞이 기도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신년맞이 인등 불사기도 회양 발언문 여기 지금 붉은 말의 해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해라는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불은 본래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잘 쓰면 빛이 되고
못 쓰면 화가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1대4 인연, 즉,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귀한 일, 마음의 성품을 바로 보는 일입니다. 마음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바로 깨닫고 지금 실천하면 부처요. 미혹하여 생각에 끌려다니면 중생이니. 마음의 불을 잘 다스려 만사에 형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지금 발원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뉴욕 한복판의 저스트비 뉴욕 조계사. 오늘 거의 무슨 불교 방송처럼 되어버렸는데 영화 방송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영화마을 에피소드는 뉴욕에서 제가 가본 좋은 영화관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늦었지만.